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 피부 메이크업에서 요즘에 바뀌었던 피부 메이크업을 보니까 두껍고 하얗게 둥둥 뜨는 그런 피부 화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몇 가지 바꿨더니 6시간 지난 후인데 이렇게 지속력이 오래 가고 샵에서 받은 듯한 고퀄리티의 피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전에 피부 화장을 깔끔하게 해줘야 섀도우나 블러셔, 립 등 그러니까 색조를 얹게 되면 지저분하지 않고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색조 제품을 같은 제품을 써도 피부 화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부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들어가기 전에 스킨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얼굴에 열감이 많은 편이고 붉은기가 많고 민감한 편이에요. 얼굴을 막 비비적 하면서 도포를 했었는데 손에 열감이랑 마찰을 하면서 피부가 붉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붉게 올라온 피부를 가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피부 화장이 점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컨실러 쓰고 파운데이션 쓰고 컨실러 쓰고 파우더 쓰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바뀐 스킨케어 방법은 먼저 얼굴에 앰플을 볼 부분에 똑똑 한 번씩 도포를 해줘요. 그 다음에 브러쉬로 피부결 방향대로 쓸어주고 있거든요. 요즘에 사용하는 브러쉬는 필리밀리 브러쉬인데 브러쉬가 넓적한데 얇고 도포가 정말 잘 돼요. 브러쉬로만 도포를 해도 피부에 잘 도포가 되더라고요. 사용한 제품은 나이미시스 수분 앰플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앰플이 있다면 그걸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고요. 로션이나 크림을 얼굴에 바르는데 손에 먼저 던 다음에 브러쉬에 적정량을 묻혀서 얼굴에 피부결 방향대로 도포를 한 다음에 물에 적신 퍼프로 얼굴을 전체적으로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로션은 옹그리디언츠 이 로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홈유님이랑 같이 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메이크업 하기 전에 써주고 있고요. 퍼프도 이거예요.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는데 물에 이렇게 적시면 이게 좀 커져요. 원래는 이렇게 막 말랑말랑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커지면 거기서 물을 꾹 짜서 얼굴에 톡톡톡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손에 열감이나 얼굴에 과도한 마찰 때문에 붉어진 피부였다면 브러쉬와 퍼프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손의 체온이 느껴지지 않아서 열감이 그전보다는 많이 낮춰지고요. 브러쉬로 도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도 없고 시원한 쿨링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물에 적신 퍼프는 너무 시원해서 와 진짜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베이스 메이크업 넘어갈 때도 붉은기가 이전보다는 많지 않아서 두껍게 화장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꼭 메이크업 할 때마다 커버를 하는 부분 이 다크서클 커버인데요. 다크서클 커버 유무에 따라서 인상과 안색이 달라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 다크서클 부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 밑에 필러를 맞았어요. 안쪽으로 움푹 파진 그림자 때문에 필러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림자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데 이 다크서클 색상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전에는 일반 팁 컨실러로 커버를 하니까 나중에 피부톤과 맞지 않게 하얗게 되고 푸르고 어두운 다크서클 부분은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보색 대비라는 것을 신경 쓰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보색 대비가 뭐냐? 예를 들면 붉은기에는 초록색, 얼굴이 좀 노랗고 칙칙하신 분한테는 보라색, 다크서클 부분에는 러너 컨실러 여러분들 아시죠? 핑크색, 주황색이 들어간 컬러를 선택을 해야지 다크서클 커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컬러 컨실러 팔레트로 갈아탄 지는 꽤 되었는데 여러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제형 자체가 아무래도 다크서클을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얇은 눈가에 무거운 느낌도 들고 또 어떤 제품은 너무 얇아서 커버가 안 돼서 나중에 다른 팁 컨실러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주름 끼임도 있고 브러쉬의 양 조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쓱쓱 밀어서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소머치드 슈퍼 이지 다크서클 커버 아이크림입니다. 이전에 아마 다른 많은 브랜드에서 이렇게 생긴 다크서클 컨실러 아이크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년 전에는 타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커버력이 낮고 지속력이 오래 가지 않아서 사용이 꺼려지더라고요. 이 제품을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얘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형 자체는 바를 때 촉촉하면서 컨실러 특유의 뻑뻑하거나 두꺼움이 느껴지지 않게 엄청 얇게 발려요. 또 주름 끼임 없이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눈가는 얇고 또 주름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품 선택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또 컨실러를 선택할 때 컬러도 엄청 고려하면서 선택하잖아요. 너무
밝으면 진짜 눈밑만 둥둥둥 하얗게 밝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너무 어두우면 전체적으로 인상이 어두워 보이고 이 제품은 다크서클 전용 컨실러 아이크림이라서 다크서클 색상을 분석한 도색 컬러로 피부톤에 따라서 호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17호에서 19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0.5호, 21호에서 23호 분들은 1호. 저는 그래서 1호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킨케어를 다 한 상태에서 눈곱만큼 짜서 다크서클 부분에 톡톡톡 도포 후 문질러서 발라준 다음에 두들겨주면 돼요. 주름까지 커버하는 워터겔도 있어서 눈가에 섬세하게 밀착되면서 두껍게 발리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고 피부과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눈가 탄력이나 미백 관리까지 할 수 있어요. 바르고 나면 보송한 마무리와 주름 끼임이나 들뜸이 없어서 이 위에 바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커버가 가능해요. 커버력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얇게 덧발라주면 돼요. 추가로 24시간 다크서클 커버 임상시험과 다크서클 톤 개선 임상시험도 완료해서 오래도록 화사함이 유지되고 확실히 일반 팁 컨실러나 컬러 컨실러 팔레트를 사용했을 때보다 간편하고 눈밑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하얗게 둥둥 뜨는 현상이 없이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타사 제품에 대비해서 용량이 큰 편이에요. 브러쉬를 사용하는 컨실러 팔레트 경우는 공기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굳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제품은 튜브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굳는 걱정도 없고 촉촉한 컨실 아이크림이라서 더 좋아요. 그림을 그릴 때 흰 도화지에 그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도화지에 그리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흰 도화지에 그려야 그림이 더 돋보이고 색감도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색조 화장전의 중요한 피부 화장 중에 다크서클 부분도 섬세하게 커버를 해야 전체적으로 피부도 깔끔해 보이고 눈가에 아이 메이크업이 돋보이면서 퀄리티 높은 메이크업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소머치드 다크서클 커버 아이크림 추천드리고요. 드디어 쿠션과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단계인데요. 요즘에 제가 1차, 2차 베이스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얇게 발라준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서 컨실러와 1차에서 바른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섞어서 브러쉬로 도포를 해줬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쿠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엄청 매트한 쿠션보다는 살짝의 글로우감이 있는 쿠션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두들길 때 이전엔 볼 부분부터 막 두들겼는데 지금은 볼 부분보다 살짝 바깥쪽에 위치한 부분부터 한번 톡 해주고 그 양으로 볼 쪽까지 점점 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표현이 두꺼워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양 조절이 되더라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모두 마친 다음에 파우더 처리가 중요한데요. 이마랑 코, 눈두덩이 부분은 엄청 신경 써서 해줬어요. 끈해 보이려고 피부 표현 두껍게 했다고 했을 때는 얼굴 전체 다 두들겨줬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더 두꺼워 보이는 거죠.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파우더 처리를 상대적으로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는 이마랑 코, 팔자주름 요즘에 꼭 해주고 있고요. 얼굴 외곽 부분에도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곽 부분은 파우더 처리를 하면 얼굴이 커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분감을 어느 정도 덜어낸 다음에 쉐딩을 해야지 잘 발색이 되고 머리카락이 붙지 않아서 외곽을 꼭 해주고 있습니다. 볼의 요철이나 모공 부분을 매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파우더가 아니라 블러셔입니다. 얼굴에 생기도 도와주는데 정말 괜찮은 브러쉬와 블러셔를 함께 사용을 하면 파우더 처리의 유분감도 덜어내주면서 생기도 올려주거든요. 추천하는 제품은 비오브 팔레트랑 비오브 브러쉬예요. 너무 좋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 이 브러쉬가 정말 블러셔의 색감을 잘 얹어주고 비오브 팔레트가 매끈하고 생기롭게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요렇게 세트, 요렇게 세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고요. 뽀용뽀용하고 완전 쿨톤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할 거다 하면 요거 보랏빛이 살짝 섞인 거 사용해주고 있고 웜톤 블러셔라던가 차분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위에 있는 것만 바르는 게 아니라 메인 블러셔를 따로 빼놔요. 메인 블러셔의 색깔을 확인한 다음에 이 두 가지 호수 중에 선택을 해서 눈 밑 바로 광대 넘어가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터치를 해주고요. 메인 블러셔 제품을 볼 중앙 쪽에 좀 포인트로 넣어주고 있어요. 피부 요철이나 모공 커버가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덜어내도 괜찮다. 사용을 해보니까
해보니까 네이밍 블러셔, 틴토 블러셔 이 두 가지가 그런 느낌을 연출해주더라고요. 자, 이렇게 샵 메이크업을 따라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두껍고 목 색깔이랑 너무 다르고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 바꾸니까 어떤가요? 덜어내면 지속력이 안 가지 않을까 싶지만 커버력이 오래 가고 지속력도 좋고 피부 표현이 두껍지 않아서 아마 보는 사람들도 아, 제 피부가 진짜 좋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의 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방법과 사용하고 있는 추천템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